안녕하세요, 상우상입니다. 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일본 여자를 만나려고 할 때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어리고 이쁜 여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뭐 20대나 뭐 30대 초반인 분들이 어리고 이쁜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30대 후반, 40대 초반, 40대 중반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여전히 어리고 이쁜 여자들 위주로 만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좀 메타인지가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20대만을 고집하지는 않고 뭐 30대 초반까지도 고려는 하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30대 중반 넘어가는 거는 원치를 않으세요. 그게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결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2세를 생각하시는 남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임기가 좀 지났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 나이 때는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린 여자를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개인적인 희망과는 별개로 일본에서도 젊고 어린 여자는 인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젊고 어린 여자들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고, 결국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면은 본인 나이와 몇 살 차이 안 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가지고 30대 중반 이후에 여자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자 나이가 좀 있을 경우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남자분이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 그럼 난 이제 그럼 30대 중후반에서 일단 찾아보자, 이렇게 현실과 타협을 해서 이제 찾다 보면은 여기서 또 고민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은 이제 30대 중후반이 되면은 여자들이 노처녀냐 아니면은 이혼녀냐,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상우상은 노처녀와 이혼녀 어느 쪽을 이제 추천하냐 라고 한다면, 솔직히 뭐 추천이라는 표현도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노처녀보다는 이혼녀를 택하겠어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여자가 이쁘고 프로필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30대 후반까지 노처녀로 남아있다면 저는 일단 의문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아니, 외모도 괜찮고 학벌도 나쁘지 않고 사회생활도 멀쩡하게 하고 있는데 왜 이분이 결혼을 못했을까? 거기서부터 큰 의문이 생겨요. 실제로 제가 이제 겪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이제 예로 말씀드릴게요. 제 회원 중에 꽤 소득이 높은 분이 계셨었어요. 뭐 월 소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세후 한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 그 정도 소득을 이제 벌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 번 이혼을 하셨고 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한 후에는 전처분께서 아이를 이제 양육하고 계시고, 이분은 이게 전처 쪽에다가 매달 양육비로 700만 원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천만 원 번다고 치고, 실제로 이분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월 수입이 1,300만 원 정도면은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고소득자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뭐 일본 여성분이랑 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여자 나이를 그렇게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이 이제 30대 후반에 되게 외모적으로 아름다우신 일본 여성분이랑 이제 맞선을 보게 됐습니다. 그 여성분은 나이는 이제 30대 후반이었고, 뭐 직업은 뭐 방송계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 소속된 게 아니고 그냥 프리랜서였어요. 한마디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분은 아니셨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이 이제 맞선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통역으로 따라 들어갔었거든요. 그 통역을 하다 보니까 이 여성분이 이 남성분의 뭐 이혼 사유도 물어보게 되고, 저도 거기에 이제 대답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수입에 관련해서도 월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버는데 거기서 이제 700만 원 정도는 양육비로 보내고 있다, 이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약간 좀 표정이 굳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월에 1,300원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이제 좀 실망하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말을 듣고 순간 좀 약간 이거를 통역을 해줘야 하나 할 정도로 좀 저도 당황을 해가지고, 2천만 원 버는 남자가 아니라 이분이 이제 1,300만 원 정도 버는 남자란 걸 알게 되니까 거기서 실망하는 걸 보고 저도 좀 벙찌더라고요. 솔직히 그분이 뭐 이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분명 그 나이를 속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미모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본인의 과거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는 몰라도, 아니 남자 소득이 1,300만 원이라는데 그거를 부족하다고 느낀다? 저는 그때 약간 조금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저분이 저 나이 때까지 결혼을 못했나? 하는 딱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경우들을 보다 보니까 차라리 나이 먹고 외모 멀쩡한데 결혼을 안 했는지 못했는지, 아무튼 이게 노처녀인 분보다는 차라리 그냥 한 번 정도 이혼을 했고 뭐 애만 없다고 하면은 저는 이혼녀가 낫겠다는 생각도 그때부터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분의 이제 이혼 사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차라리 그게 저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아니 뭐 이혼이라는 건 사실 뭐 서류상 이제 도장을 찍어서 그런 거지, 동거나 사실혼을 해놓고서도 뭐 결혼만 안 하고 지냈으면은 그거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물론 뭐 제가 이제 이혼녀를 추천을 하는 거는 아니고, 노처녀와 이혼녀
둘 중에서 이제 한 명을 이제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노처녀보다는 이혼녀가 이제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이혼녀도 어디까지나 이거는 애가 없다는 전제하지, 애가 있는 일본 여자와의 결혼은 저도 이게 그거는 추천을 하지 못하겠어요. 이게 가끔씩 그런 상담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여성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애가 있다, 이거 자기는 애까지 품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현실적으로 저라면은 애까지 품을 자신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것도 애 있는 사람을 품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은데, 국제 결혼에서 상대방 애까지 책임진다는 거는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상담할 때 보통 이제 저라면은 못할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다만 애가 없다고 하면은 뭐 그렇다면은 저는 솔직히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는 가정하라면은 차라리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자연스럽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이 이쁘고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은 본인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내가 만날 수 있는 여자 나이도 한 살 한 살 올라간다는 거를 항상 명심하시고, 본인들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준비하시는 걸 저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좀 늦었다 싶으면은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찍은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상우상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 일본에서 살면은 대체 얼마를 벌어야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큐슈, 또 이제 큐슈 시골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큐슈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하는 게, 일본은 이제 한국과 다르게 이제 법정 임금이 전국이 이제 공통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한국도 법정 이제 최저임금이 전국이 이제 같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제 도시랑 이제 시골에 이제 격차가 있지만, 일본은 그냥 애초에 법정 이제 최저임금 자체가 지역별로 다 상이합니다. 당연히 이제 도쿄나 이런 수도권 쪽은 임금이 높고, 저희 동네 같은 이런 큐슈 시골이나 뭐 오키나와 이런 섬 지역들은 임금이 낮습니다. 그 격차가 생각보다 꽤 나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 작년 기준 일본 지역별 평균 임금 게 자료인데요. 남녀 합산 기준이어가지고 남자 임금만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한 10% 정도 플러스 하면은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도쿄가 일본 전국에서 제일 높고, 남자 임금으로 보면은 월 평균 44만 엔 정도 됩니다. 이제 제가 사는 이제 큐슈 지역에서는 이제 후쿠오카가 당연히 제일 높고, 후쿠오카가 대충 이제 남자 월 평균 임금으로 치면은 33만 엔 정도. 그리고 제가 사는 이제 사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충 한 30만 엔 정도 될 거예요. 큐슈에서는 사실 이제 후쿠오카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지역들은 이게 다 거의 대동소이 해가지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에서 남자 직장인이 월 30만 엔을 받는다고 치면은 세후에는 얼마가 되냐? 물론 이거는 이제 부양 가족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조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23만 엔에서 한 24만 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원화로 따지면은 지금 현재 대략 한 220에서 한 23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일본 사람들을 봐도 대략 이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나이라던가 이제 직종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한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은 이게 뭐 돈 얘기라던가 이런 얘기들 좀 잘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도 이제 사람 사는 데라서 다 똑같습니다. 가까운 이제 뭐 사람들이나 술 한잔 들어가면은 다들 자기 뭐 얼마 버는지 돈에 대해 가지고 다들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도 자기 월급 적다고 되게 막 짜증난다고, 뭐 회사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일본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지들이 알아서 먼저 다 대충 털어놔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봐도 저희 지역에서 30만 엔 정도 버는 사람이면은 결코 나쁘지 않은 이제 임금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한 달에 결혼 적령기 남자가 한국 돈으로 치면은 한 220에서 한 230만 원 정도를 번다. 저희 지역 기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다들 깜짝 놀라거든요. 생각보다 일본 사람들 급여가 너무 낮다고, 그리고 그 돈 받아가지고 일본 물가에서 생활이 가능하냐, 이렇게들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실제로 그 돈으로 생활이 되게 빠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보면은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는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사치를 부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또 나름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게 고만고만하기도 하고 사교육에 그렇게 큰 돈을 안 쓰다 보니까 얼추 맞벌이 하면은 뭐 일본 시골에서 그냥 뭐 4인 가족 5인 가족이 살아가기에는 큰 문제 없어요. 많이 못 벌지만
그만큼 이제 나가는 돈도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나쁘지만은 않은 게 일본 여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한국 남성들의 연봉이 높아 보이는 이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이제 큐슈 지역에서 남자 연봉이 500만 엔 이상이다. 그러면은 고연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름 뭐 엄청나게 고연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국으로 쳤을 때는 진짜 한 연봉 한 7, 8천만 원은 되는 수준? 그 정도 인식이 됩니다. 물론 이게 도쿄 기준으로 하면은 연봉 500만 엔으로 고연봉이라고 하긴 힘들고, 도쿄 가면은 이제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 700만 엔, 800만 엔 이상은 돼야지 도쿄에서는 이제 고연봉이라는 인식이 있지, 500만 엔 가지고는 이제 도쿄에서는 당연히 이제 고연봉이라고 하기엔 무리죠.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이제 월 급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제 한일 부부들 중에서도 일본으로 넘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그분들한테 가장 큰 벽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하는 일을 일본에 와서 똑같이 하게 될 경우에 소득이 약간도 아니고 확 줄기 때문에 맘대로 일본을 못 가고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대신에 이제 일본 시골의 경우에는 사치를 부리는 분위기도 없고, 뭐 남의 눈치를 볼 일도 없고, 또 이제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는 사교육비도 거의 안 들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집값도 싸기 때문에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냥 조용하게 가족들이랑 좀 여유롭게 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특히 이제 일본 시골 지역에서 사람들이 얼마를 버는지, 또 얼마를 벌어야 살 수 있는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우상입니다. 자, 여러분, 30대 여자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노처녀, 나이가 꽉 차서 이제 남자들에게 인기가 떨어진 여자, 30대 여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남성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일본 결정사 시장에서는 30대 중반까지의 여성분들은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정말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일본 결정사 시장에서도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이대는 20대예요.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 근데 중요한 건 그 결정사에 실제로 가입해서 활동하는 남성분들의 나이대입니다. 이 대부분이 결정사에 가입하시는 이제 남성분들 나이대가, 아무래도 결정사에 가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생기고, 또 그에 반해서 주변에 이제 괜찮은 여자들은 하나둘씩 다 시집을 가서 만날 수 있는 여자가 별로 없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좀 조바심이 난 나이대, 그 나이대가 보통 이제 30대 중반 이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이제 결혼을 생각해서 결정사에 이제 가입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30대 중후반 때는 본인들도 본인 나이를 생각해가지고 현실적으로 20대 여자까지는 뭐 바라지 않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이분들은 보통 이제 30대 초반, 30대 초반 정도를 만났으면 좋겠다면서 30대 초반을 희망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30대 중반, 30대 후반에 가입하신 분들이 보통 이제 찾는 나이대가 20대 만나면 좋겠지만, 뭐 20대는 이제 무리라고 쳤을 때 30대 초반 정도는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30대 중반 후반 남성들까지는 어떻게 30대 초반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은 사실 30대 중반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의 경우에는 자기 나이가 몇 살이 올라가건 간에 내가 만나고 싶은 여성 나이대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40대가 돼도, 심지어 50대가 돼도 대부분의 남성들이 30대 초중반 여성들을 원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보통 남성들은 결혼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2세를 보고 싶어서인데, 이분들한테 가임기 여성의 마지노선이 30대 중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사 시장에서 30대 초중반 여성들한테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어요. 정말 이 나이대 여성분들은 외모만 조금 괜찮으면 나이가 30대 중반이어도 인기가 정말 많고 매칭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심해서 진짜 웬만한 40대 초중반 남성들은 본인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30대 중반 여자를 만나는 것도 솔직히 일본 결정사 시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는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20대를 꿈꾸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자, 30대 초중반도 어렵고, 그러면 일본 여자랑 결혼 못 하는 거겠네, 뭐 어떻게 방법이 없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남자가 30대 초중반까지의 여성만을 원하면은 나는 그럼 30대 후반 여자를 만나려고 하면 되잖아. 실제로 일본 결혼 시장에서도 30대 중반까지는 정말 수요가 많지만, 확실히 30대 후반이 되면은 일본 여자들도 외모랑 상관없이 인기가 확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 가임기 여성의 이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30대 후반을 안 찾아서 그러는 건데, 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사실 가임기라는 게 사람마다 몸 컨디션에 따라서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여성분은 뭐 나이가 30대 초반이어도 몸이 약해가지고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몸 관리 잘해가지고 30대 후반이어도 몸 컨디션 자체는 웬만한 30대 초중반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정말로 나이가 너무 많은 여자만 아니라면은 본인이 어느 정도 너무 경쟁이 치열한 나이대를 좀 피해서 본인이랑 잘 맞는 여성분을 찾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진짜 현실적인 접근이기도 하고 진짜 현명한 결혼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터넷에서나 30대 여자 하면은 노처녀 취급하는 거지, 특히 일본 결정사 시장에서 30대 초중반 일본 여자는 외모만 나쁘지 않다면은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그래도 나는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뭐 30대 초반 여성분 충분히 만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나이에 집착하지 말고 본인이랑 잘 맞는 30대 후반에서 한번 괜찮은 사람을 찾아보자 정도가 되겠네요.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상우상입니다. 요즘 많은 한국 남성분들이 일본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 많은 한국 남성분들이 만나려고 하는 일본 여자라는 게 어리고 이쁜 여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 눈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해갖고 내 눈에 이쁘면은 남의 눈에도 이뻐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결정사 시장에서도 많은 한국 남성분들이 만나려고 하는 일본 여성분들은 다 그 층이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데, 그러면은 이런 경쟁을 피해가지고 어떤 일본 여성을 만나려고 하면 그나마 경쟁률이 떨어지고 만나기가 쉬워질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만큼 만나려는 남성분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인기가 없는 일본 여자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어떤 일본 여자가 인기가 없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리고 이쁜 여자가 인기가 많으면은 그 반대가 인기가 없겠죠. 나이 많고 못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인기가 없긴 한데, 걔 중에는 나는 인물 그렇게까지 안 따집니다, 그리고 나이도 그렇게까지 안 따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조차도 공통된 점이 뭐냐면은 바로 뚱뚱한 여자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닌데, 나는 마른 것보다 오히려 뚱뚱한 게 더 좋은데, 난 여자가 좀 살집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뚱뚱한 거야, 뚱뚱한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육덕진 여성분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육덕진 거랑 뚱뚱한 것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게 육덕진 여성들은 좀 덩치가 있고 살집이 있는 건 맞는데, 대신에 나올 땐 나오고 들어갈 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육덕진 타입이라고 하고, 이런 분들은 찾는 남성분들이 엄청 많아요. 인기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제 뚱뚱한 여자들은 뭐냐면은 정말로 그냥 나올 때만 나온 분들이야. 그러니까 들어간 데가 없어,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제가 뚱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뭐 여자가 키가 한 155인데 몸무게가 한 70, 75kg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쌍뚱한 거예요, 뚱뚱한 거. 그리고 이 뚱뚱함 안에서도 좀 갈리기도 하는데, 몸은 되게 뚱뚱한데 그래도 얼굴은 이목구비가 되게 뚜렷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쌍꺼풀지고 코 오똑하고 이렇게 뚱뚱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직 안 긁은 복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만나려는 남성분들도 간혹 가다가 나오고, 뭐 살이야 어떻게든 빼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정말 그 인기가 없는 타입들은 그 얼굴 타입이 이렇게 북방계형 있죠, 북방계형. 저도 뭐 북방계형이긴 한데 딱 그 몽골에서 저기 어디 뭐 말 키울 것 같이 생긴 그냥 그런지 정말 그 전형적인 우리 몽골로이드 조선시대상 얼굴, 이런 여성분들은 몸까지 뚱뚱하고 이러면은 정말 인기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왜 이제 뚱뚱한 여성분들이 인기가 없나를 이제 생각해 봤는데, 이거 솔직히 뭐 이건 그냥 생각 안 해도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단 많은 남성분들이 이 뚱뚱한 여성분들한테는 이 성욕을 못 느끼더라고요, 성욕을. 그러다 보니까 이 섹스 어필이 안 되니까 여자로서 거의 안 봐요. 그런 점 때문에 뚱뚱한 여성분들이 인기가 못생긴 여자나 아니면 나이 많은 여자보다도 인기가 없었습니다. 물론 근데 오늘 말씀드린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일반적인 경우가 그랬다는 거지,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육덕도 아니고 정말 난 뚱뚱한 여자가 오히려 좋다, 그거 상관없다, 나는 BBW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로 본인이 일본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올라갑니다. 단순한 뭐 논리고 법칙이지만 모든 남자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일본 여자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만나기가 힘든데 많은 남자들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본 여자야. 근데 그 여성분이 뭐 다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살이 쪘다는 이유만으로 인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게 상관없다 치면은 뭐 그때는 정말 최고의 여성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 남성들한테 정말 인기가 없는 일본 여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일본 여성분들한테 정말 인기가 없는 한국 남성 타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셨던 질문들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좀 답변을 드리려고 이게 영상을 찍습니다. 요즘 저한테 이게 상담 신청을 주시는 분들 중에 일본 이제 한 달 살기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 달 살기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게 자연스러운 일본 여성과의 만남, 줄여서 이제 뭐 자만추라고 하죠. 이 자만추를 이제 생각하고 이 한 달 살기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제 일본 여성을 만날 기회 자체가 별로 없고, 또 이제 뭐 일본 여성을 이렇게 만나더라도 뭐 다들 이제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이게 깊은 관계로는 이제 발전하기 어렵겠다 싶으니까 그럼 그냥 내가 그냥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일본 여자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자, 뭐 이 생각으로 이제 한 달 살기를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뭐 재택근무가 가능한 환경에 계신 분들도 꽤 계시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이게 뭐 한 달 정도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거주가 가능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시니까 뭐 일본의 뭐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이게 이런 데다가 뭐 한 달 정도 이제 집을 빌려가지고 뭐 낮에는 이제 그냥 원래 한국에서 하던 일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뭐 저녁에는 뭐 일본에 있는 이제 뭐 이자카야 같은 데 가가지고 현지인들과 이렇게 친해지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일본 현지에서 살고 있고 또 이제 또 일본 사람이랑 이게 결혼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자기 계획이 어떠냐고 이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솔직히 저는 한 달 살기, 그러니까 자만추를 목적으로 오는 이제 한 달 살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한테 있어가지고 뭐 일본에서의 뭐 2주, 한 달 살기,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뭐 특별한 경험이고 이게 특별한 시간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거지, 이 현지에서 만나는 일본인들, 특히 뭐 일본 여자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그거는 그냥 일상입니다. 일상. 뭐 물론 이제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자카야를 가가지고 옆에 있는 이제 일본 여자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뭐 대화도 하고 뭐 2차로 뭐 가라오케도 가고 뭐 라인이나 인스타도 교환하고 거기까지는 서로가 이제 뭐 특별한 경험이 될 수가 있어. 뭐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충분히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요, 다음. 이 다음 날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여전히 일본에서 이제 여행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지만 그분들은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한테 그 일본 여성은 좀 특별한 사람이 됐을지 몰라도 그 일본 여성한테 여러분은 그냥 술자리에서 약간 친해진 그 그냥 외국인,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입장 바꿔가지고 여러분이 일본 여자야 그러면은 그냥 술자리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잠깐 친해졌던 외국인이랑 뭐 그렇게 깊은 관계로 발전하려고 할까요? 물론 뭐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도 있는 게,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자카에서 만났던 여성이 원래부터 한국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어, 원래부터 뭐 좀 한국 남자를 만나보고 싶었어, 뭐 이런 분을 만나게 되면 그건 정말 운도 좋고 정말 예외적인 상황인 거지만, 이런 확률을 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일본에 한 달 살기를 하러 가기에는 솔직히 그 목적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제 그 코스파가 낮고 효율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낮은 확률을 기대 가지고 일본까지 오는 거는 솔직히 효율성이 너무 낮아요. 리스크도 너무 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뭐 솔직히 이런 뭐 만남을 이제 생각하고 오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내가 한국에 있어 봐야 뭐 일본 사람을 만날 일도 없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일본 여자를 만나고 싶지만 일본어도 모르고 일본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일본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일본 문화도 좀 체험해보고 좀 일본 사람들이랑도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약간 좀 뭐랄까 뭐 배움이라던가 이런 경험을 이제 하고 싶다는 마인드로 오시는 거는 그건 저도 추천을 드려요. 오히려 이렇게 오는 게 일본에 대한 이제 이해도,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게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왔을 때 오히려 나중 가서는 일본 사람과 이어질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일본에 이게 오시게 된다고 하면은 한 달 살기를 했을 경우에 집을 구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뭐 한 달 내내 호텔에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뭐 일본에 오게 되면은 뭐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빌려야 되는데
에어비앤비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뭐 보통 일본 이제 대도시에서 한 달 정도 집 빌려가고 있으면은 그냥 집 빌리는 값만 해도 한 200만 원은 잡으셔야 되거든요. 뭐 거기에다가 당연히 뭐 식비, 뭐 교통비, 뭐 기타 등등 하면은 뭐 훨씬 많이 들겠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일본에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러 온다. 저는 그게 솔직히 맞은 방향인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뭐 제 구독자분들이나 뭐 제 회원분들 중에 뭐 한 달 살기, 길게는 3개월까지 살고 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다 공통점이 이게 그냥 무작정 와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이게 일본 여자랑 일본에서 정말로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게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결혼까지 꼴이 나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원래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니 내가 뭐 일본어도 안 되고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없는데 거기다가 뭐 일본 친구도 없고 어떤 네트워크도 없는 상황에서 아니 어떻게 일본 여자랑 자연스럽게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꼴이 나겠습니까? 그냥 애초에 어려운 길을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막연하게 기대를 하고 오는 게 저는 안타까워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게 조금 냉정하게 이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좀 시간과 돈을 아끼고 현실적인 방향을 좀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오늘도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일본에서의 현실적인 이제 뭐 만남이라던가 연애라던가 뭐든지 좋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상우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냥 걸러야 하는 일본 여자, 이 조건에 해당하는 여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걸러야 되는 일본 여자 유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몸 파는 여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 용어로 그런 스피어걸이나 아니면은 뭐 술집 여자 같은 그런 화류계 여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뭐 남자들 입장에서 결혼 상대로서 이런 뭐 스피어걸이나 뭐 화류계 여자들이랑 만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근데 뭐 그분들이 뭐 얼굴에 나 뭐 스피어걸이요, 나 술집 여자요 하고 뭐 이게 쓰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은 솔직히 뭐 바로 알아채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여자들은 그냥 딱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여자들이라는 조건 하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걸러야 하는 일본 여자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일단 뭐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본 여자 중에 이쁜데 한국어를 할 줄 안다. 그리고 한국 남자랑 사귀어 본 적이 있다. 이 3가지 조건에 다 들어가면은 저는 이건 그냥 과학이라고 봐요. 물론 뭐 이 3가지 조건 중에서 뭐 하나씩만 해당을 해. 그냥 뭐 이쁘기만 하다. 아니면 그냥 한국어를 할 줄만 안다. 뭐 한국 남자를 만나본 적은 있다. 뭐 하나씩만 해당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무조건 걸려야 되는 여자에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2가지에 해당을 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좀 여러분이 좀 조심을 하시거나 잘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관찰도 해보셔야 되고. 근데 3가지에 다 해당을 한다. 저는 그냥 이거는 무조건 과학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이것을 왜 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지, 왜 이런 여자를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쁘다. 여자가 이뻐. 그러면은 솔직히 한국 남자뿐만 아니고 일본 안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정말 이게 뭐 드물게 일본은 아무래도 약간 온라인으로 이제 사람을 만나는 환경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쁜데도 자기가 이쁜 줄을 모르고 사는 일본 여자들도 있어요. 정말 일본 시골, 우리 동네에도 보면 그런 애들 좀 보여.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좀 일본 시골 같은 데나 해당하는 얘기고, 일본의 웬만한 그런 이제 좀 도시, 사람 많은 데 사는 여자들 중에 본인이 이쁜데 이쁜 걸 모른다거나 주변에서 가만 냅두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일본에서도 이쁜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계속 달려들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하물며 한국 남자들도 당연히 이쁜 여자부터 찾겠죠. 그러니까 이쁜 여자들은 일단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경쟁이 심해요. 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한. 2번째로 한국어를 할 줄 안다. 이것도 정말 일본 여자한테는 큰 매력이고 큰 무기입니다. 저도 정말 많은 상담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할 때 우선적으로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뭐 상우상 결정사에는 한국어 할 줄 아는 일본 여자는 없냐, 이것부터 물어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일본어를 못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일본어를 공부할 생각보다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일본 여자를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남자들이 얼굴을 살짝 포기해요. 진짜 뭐 완전 포기한다는 건 아니지만 뭐 상대방의 외모 랭크를 살짝 낮춰서라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일본 여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일본 여자는 정말 큰 이제 무기를 하나 갖고 있는 셈이에요. 근데 하물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쁜데 한국어를 할 줄 안다.
그러면은 그냥 게임 끝이에요. 정말로 이런 여자가 있다고 치면은 아직 한국 남자를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상관이 없지만 한국 남자를 한번 이제 만나기 시작하면은 쉽게 말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가.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지. 그냥 일본에서는 그냥 평범했던 여자조차도 한국어를 할 줄 알고 한국 남자를 한번 이렇게 만나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냥 날개 달린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세 번째 조건, 한국 남자랑 이제 연애 경험이 있는 일본 여자까지도 이어지는데, 외모가 괜찮다. 근데 한국어도 할 줄 안다. 거기다가 한국 남자랑 연애 경험까지 있다. 이러면은 진짜로 여러분이 아마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감당이. 무슨 소리냐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 공주님을 모시고 살 건 아니잖아요. 남녀 관계라는 거는 평등해야 되잖아. 내가 잘해줄 때 상대방도 나한테 잘해주고, 상대방이 실수하면은 나도 상대방한테 뭐 삐질 수도 있는 거고 화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이렇게 동등한 조건이 돼야 되는데, 이쁘고 한국어 잘하고 한국 남자랑 연애 경험이 있는 여자들은 대부분 받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평등한 조건이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남녀 관계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뭐 가끔 지내다 보면은 좀 싸워가지고 소원해질 수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그 틈을 노리고 달려드는 하이에나들이 진짜 존나 많습니다. 내가 아직 이 여자랑 헤어진 것도 아닌데 그 여자 주변에는 항상 그 여자를 노리고 있는 다른 한국 남자들이 진짜 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이쁘고 한국어 잘하는 일본인 여친과 잠깐 소원해지기를 기다리는 하이에나들이 그 틈을 진짜 엄청나게 파고들어서 노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자가 헤어지기 싫어도 주변에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쪽으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압박을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실제로도 저는 뭐 제 이제 회원이라던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일본 여자한테 차임을 경험해본 사람을 뭐 여럿을 봤어요. 너 아니어도 그냥 괜찮으니까 그냥 헤어지자고. 진짜로 사소한 거였는데도 바로 여자가 나를 포기하더라.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일본 여잔데 이쁘다. 그리고 한국어를 할 줄 안다. 게다가 한국 남자랑 사귀어본 적이 있다. 이런 일본 여자는 솔직히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본어를 못하는 입장에서야 당연히 한국어도 할 줄 알고 거기다 이쁘기까지 하면야 더 할 나위 없겠지만, 생각해보세요.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한국 남성이 여러분만 있을까요? 주변에 존나 많지 않을까요? 모든 거는 다 공급과 수요의 법칙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일본 여자는 공급은 적고 수요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았던 일본 여자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봐. 맨날 다 나를 공주 대접해주는데 이게 사람이 정상적으로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에 반해서 여러분들이 일본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일본 여자라서 만나려는 게 아니고 한국 여자들, 좀 흔히 말하는 그런 김치화된 한국 여자들을 만나기 싫으니까 일본 여자를 만나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김치녀를 피하려다가 김치녀에서 더 변종된 낫또 김치녀를 만나는 거랑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냥 진짜 김치녀가 그냥 귀엽게 보일 정도로 이런 여자만 찾다 보면은 여러분은 낫또 김치녀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또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희망을 드리자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세 가지 조건만 피하면은 여러분들은 괜찮은 일본 여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뭐냐? 너무 얼굴만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얼굴을 따질 거면은 웬만하면은 도시에 있는 일본 여자 말고 시골에 사는 일본 여자, 한국 남자를 그래도 만났을 가능성이 최대한 적은 일본 여자를 찾아보세요. 두 번째로는 굳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일본 여자를 안 만나면 되잖아. 여러분이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국어를 못하는 일본 여자를 만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즘 한남일녀 커플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본에 한국 남자를 못 만나본 일본 여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을 찾아보세요. 물론 여러분들도 서둘러셔야 될 게, 요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너무 일본 여자 붐이 불어가지고 진짜 너도 나도 일본 여자 만나려고 여러 가지 루트로 다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 남자들에 의해서 더 오염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도 서두르긴 서두르셔야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일본 여자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사무상입니다. 자, 요즘 한국에서 일본 여자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언론이든 유튜브든 일본 여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순종적이다, 남자를 위할 줄 안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되게 찬양 일색으로만 지금 이제 일본 여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일본 여자를 이렇게 띄워주는 내용만 나오면은 저처럼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를 이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저뿐만 아니고 일본 여자와 이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일본 여자와 정말로 만나서 결혼까지 생각하는 한국 남성들한테도 저는 지금 현상이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톰 브라운이라던가 스톤 아일랜드 같은 그런 명품 옷. 그러니까 원래는 이 두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명품 이미지로 이제 포지셔닝을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옷을 입게 된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문신충, 불법충 이런 사람들이 이 옷을 입으면서 옷 이미지가 나락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되게 비싸고 멋진 옷인데 이 사람들이 입은 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사람들한테는 그냥 문신충 옷, 불법충 옷 이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게 각인이 된 거야. 저는 지금 이게 한국 남자, 일본 여자 이런 관계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일본 여자를 이제 만나려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게 능력이 있고 또 이제 메타인지가 뛰어난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국에서도 연애 경험이 있고 뭐 직장도 안정되어 있고 경제력도 충분했지만 한국 여성분과 자기가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냥 눈을 돌린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반대로 안 될 것 같은 분들은 스스로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아예 애초에 그냥 내가 무슨 일본 여자야, 나는 뭐 일본어도 안 되고 일본 여자가 나를 좋아할까? 나는 그냥 다른 나라 여자 만날 거야, 이러고서는 아예 그냥 도전을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완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일본 여자는 거의 무슨 천사야, 그냥 아무 조건도 안 따지고 그냥 한국 남자라 그러면은 무조건 만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비춰지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일본 여자라고 하면은 그냥 꿈도 안 꿨을 그런 분들도 나도 그러면 한번 일본 여자 만나볼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다 이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혹자들은 이렇게 되면은 파이가 커지니까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말로 많은 한국 남자들이 다 이쪽으로 달려들게 되면은 파이가 커져서 좋아지는 효과보다는 그냥 한국 남자의 이미지가 떨어져요. 가장 좋은 거는 잘생기고 멋진 한국 남자가 이쁘고 착한 일본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고, 이쁘고 착한 일본 여자가 잘생기고 멋진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그냥 이 정확하게 딱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본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한국 남자에 대한 이제 실망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 남자도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일본 여자들도 한국에서 뭐 3회 남자, 4회 남자 이런 사람에 해당하는 한국 남자를 만나고 나면은 한국 남자에 실망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제 한국 남자를 만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가지고 여러분들도 일본 여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또 내가 만나고 싶은 일본 여자는 뭐 7회의 여자, 8회 여자 이 정도 레벨인데 자꾸 나한테 오는 거는 3회 여자, 4회 여자 이런 일본 여자만 나한테 계속 걸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3회 일본 여자, 4회 일본 여자를 만나고 싶을까요? 그냥 포기를 하고 말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일본 여자들도 한국 남자에 대한 이제 환상을 깨고 이미지도 추락을 하면서 될 사람들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로 일본 여자를 만나려고 하면은 자기도 최대한 뭐 일본어부터 해가지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눈높이를 조절하고 그렇게 해도 일본 여자랑 이어질 확률이 제가 볼 땐 10% 미만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 그냥 나 한번 도전해 볼래 이러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본 여자 만나겠다고 너도 나도 다 달려드니까 이게 점점 확률이 더 낮아지고 있어요. 제가 왜 굳이 이런 거를 영상까지 찍냐면은 어디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해봐야 내보내주질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을 갔다 왔을 때 대형 유튜브 채널에서 출연 요청이 와가지고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한테 일본 여자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기 전에 편하게 얘기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전 진짜 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일본에서 일본 여자들이 정말로 한국 남자를 좋아하냐? 아니요. 한국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한국 문화에는 관심이 있다.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하냐? 안 살고 싶어 한다. 그냥 한국은 관광 오고 싶은 나라지 살고 싶은 나라는 아니다. 이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더니 영상이 잘려서 그냥 안 올라가. 왜냐? 이런 얘기 해봐야 조회수가 안 나오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일본 여자 최고고 또 그 일본 여자들은 한국 남자를 엄청 좋아한다. 이런 식의 그 인터뷰만 해야 되는데 그냥 소신껏 발언했다가 제 영상은 그냥 잘렸습니다. 물론 그 채널 입장도 이해는 해요. 요즘 그 대세에 따라야지만 그 조회수가 나오고 그래야 그 채널에도 도움이 될 텐데 저 같은 사람이 나가갖고 그런 얘기 해봐야 그 채널에 아무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좀 여러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진짜 제발 뭐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탕발림 같은 소리에 속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가 내가 정말로 일본 여자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도전해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냉정하게 돌아보고 나서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도 그 상처받는 거를 줄이고 진짜 좋은 이제 일본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본의 아니게 팩트 폭행을 했는데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상호상입니다. 이게 오늘은 일본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한국 남성들 중에서 이렇게 특히나 외모 그리고 나이를 이제 따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당연히 이쁘고 어린 여자 만나고 싶어하는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왕 결혼하는 거 이쁘고 어린 여자 만나면 좋잖아요. 저도 그거는 아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모두가 다 이쁘고 어린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자기 메타인지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현실과 타협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현실과 타협을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쁘고 어린 여자만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두 부류가 되게 극단적이어가지고 오늘은 그 두 부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부류로는 여러분들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당연하게 정말로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잘난 사람들. 외모가 됐건 경제력이 됐건 학벌, 직업 이런 점에서 되게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의사 같은 전문직,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의사니까 학벌 좋을 테고, 그리고 수입도 좋을 테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 연애 시장에서 항상 VIP 대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눈이 낮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쁘고 어린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이 항상 열려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돈 잘 버는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눈이 기본적으로 높아요. 이외에도 집이 되게 부자라거나 본인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도 눈이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항상 자기보다 훨씬 어린 여자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스스로가 눈을 낮출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나이를 어느 정도 먹었어도 항상 이쁘고 어린 여자를 찾습니다. 이거야 근데 본인들이 잘났으니까 눈이 높은 거 저는 이해를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류가 어떤 부류냐? 이것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모태솔로이거나 아니면 거의 모태솔로에 가까울 정도로 연애를 못 해본 남성분들도 의외로 눈이 진짜 높습니다. 되게 이쁜 여자 찾고 어린 여자를 찾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본인이 그렇게 외모가 잘나지 않다거나 아니면 연애 경험이 없는 쑥맥이라거나 이러면은 그냥 여자라고 하면 다 좋아할 것 같잖아요. 아니야, 진짜 전혀 안 그래요. 정반대로 이분들이 진짜로 자기보다 훨씬 어리고 되게 이쁜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그런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너무 잘나가지고 항상 자기보다 훨씬 어리고 이쁜 여자를 만났던 사람들이 아닌 그냥 평범하게 적당하게 연애를 계속 해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20대 때 20대 만나고 30대 때 30대 만나고 이렇게 계속 꾸준히 연애를 해왔던 사람들은 스스로가 메타인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자기 나이에 맞게끔 계속 여자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나이 먹는 거에 대한 내성이 있어요. 내성이. 이 사람들은 나중에 결정사에 들어와서 여성분을 찾을 때도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너무 잘 아는 거야. 근데 오히려 연애 경험이 전혀 없던 분들은, 젊었을 때 이제 연애를 못했던 사람들은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자 나이에 대한 내성이 없어요. 내성이.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연애 세포, 연애 감각은 중학생 소년인 거예요. 중학생 소년. 본인이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거나 거의 못 해보다 보니까 연애 상대에 대한 그 기준도 10대 시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정말 끽해봐야 20대 초반 시절. 그러니까 실제로는 본인 나이가 30대 중반,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도 여전히 이분들이 찾는 거는 20대 중반, 마치 아이돌 같은 외모, 날씬하고 귀여운 스타일, 이런 여성들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그냥 현실적으로 누구님은 지금 이제 수입도 나쁘지 않고 다 좋긴 한데 누구님 그 외모랑 그 조건에서 솔직히 20대를 만나는 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본인들이 그거를 머리로는 이해를 해.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 무슨 소리냐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의 그 연애 나이, 연애 감각, 이거는 중학생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본인이 중학생, 고등학생에 머물렀다 보니까 이런 사람한테 당신 나이가 39이니까 한 35살 여자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거는 39살, 35살을 만나는 게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한창 10대 청소년한테 35살 아줌마를 만나라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그래서 정말로 그래도 막 현실로 제가 팩트를 받고 이래도 외모에선 살짝 양보를 해. 그러니까 존나 이쁜 거에서 그냥 약간 이쁜 정도로는 눈을 낮출 수 있더라고요. 근데 나이는 안 돼. 나이는 뭐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는 돼요. 내 나이가 뭐 37, 8인데 만나고 싶었던 여자가 뭐 25, 6이야. 근데 제가 여기서 막 팩트 폭행을 해가지고 최대한 끌어올리면은 30대 초반까지는 보더라고. 뭐 31, 2살. 야, 근데 30대 뭐 중반 이후로는 절대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자 같은 경우 정말로 능력 있는 분들도 사실 본인들이 나이를 먹고 그러면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젊고 어린 여자 만나는 건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40대가 됐어. 그러면 30대 중에도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남자들이 있어요. 왜냐면 30대도 의사 있잖아요. 충분히 자기보다 어린 나이에도 잘 나가는 남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세계에서는 또 그 세계 사람들끼리 좀 밀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본인이 능력 있고 잘생겼으면은 나이가 있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근데 후자처럼 이렇게 본인 자체가 연애 경험도 없고 모쏠인데 오히려 자기가 연애를 못하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없어가지고 계속 어린 여자 찾고 이쁜 여자 찾고 이런 분들은 솔직히 진짜 좀 쉽지가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좀 옆에서 보면 안타까운 게 본인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닌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고등학생한테 갑자기 뭐 35, 6살 아줌마 만나라고 하면은 이거 못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분들이 좀 그래요. 저도 옆에서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분들이 일본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려는 것 자체는 뭐 나쁘진 않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좀 아프겠지만 본인이 연애를 못한 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 그 시간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걸 이제 와가지고 어디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이 뭐 진짜로 결혼을 하고 싶으면은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본인의 조건이랑 이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저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돼야지 그 다음이 진행이 되는 거지. 애초에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이상에 갇혀가지고 일본 여자 만나려고 하면 저는 이건 진짜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말씀드린 것들이 좀 날카로운 얘기일 수도 있고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좀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뭐 달콤한 얘기만 해주면은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요새 일본 여자 뜨고 있는데 따봉 받고 좋겠지만 계속 요새 보면 유튜브에서 너무 달콤한 소리만 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저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상호상입니다. 오늘은 일본 여자를 만나기 위한 그 연봉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일본 여자를 만날 때 뭐 밖에서 뭐 자연스럽게 만난다, 뭐 자만추로 이게 만난다고 치면은 당연히 뭐 사람이 뭐 연봉을 물어보고 인간관계를 갖는 건 아니니까 연봉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결정사 활동을 하면서 일본 여자를 만나려고 한다, 아니면 누구 소개를 통해서 만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게 연봉 조건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자를 만나기 위한 연봉 조건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연봉이 되면은 일본 여자를 만날 때 유리하고 뭐 당당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일본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제 일본 남자들의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뭐 결혼 정년기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30대를 얘기하겠죠. 30대. 그래서 당연히 이제 30대도 뭐 30대 초반이냐 아니면 뭐 30대 후반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이게 좀 차이가 생기긴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게 일본 뭐 조사를 보더라도 일본 30대 뭐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라고 하면은 대략 이제 한 500만 엔 정도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엔 정도 벌면은 최소한 어디 가서 돈을 못 번다는 소리는 안 들어요. 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경험상 봤을 때 도쿄나 이런 이제 수도권에서는 사실 이제 뭐 30대 직장인이 뭐 500만 엔 번다고 하면은 뭐 그걸로 되게 돈을 잘 번다는 이미지는 분명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한 뭐 700만 엔, 800만 엔 이 정도는 벌어야지 그래도 이 사람이 그래도 돈을 좀 버는구나 그런 이미지가 있고, 대신에 이제 500만 엔이면은 저희 동네 이제 큐슈 이런 시골에서 직장인으로 30대인데 500만 엔, 뭐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연봉이라고 치면은 저희 동네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괜찮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그 정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30대 결혼 정년기의 남자가 연봉 500만 엔을 받는다고 하면은 어디 가서 꿀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게 한국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뭐 회사원들의 꿈의 연봉이라고 하는 게 상징적으로 1억 원이잖아요. 1억 원. 일본도 상징적으로 회사원 연봉이 뭐 1000만 엔이다 이러면은 뭐 나이 상관없이 지역 상관없이
상당히 고연봉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본인 연봉이 한 1,000만 원 정도 1억 원 정도 된다고 하면은 사실 일본 여자를 만날 때 돈 때문에 깔 일은 전혀 없고 오히려 연봉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분명 일본 여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뭐 1억 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한 500만 원, 한 5천만 원 정도 내가 연봉이 된다고 치면은 연봉으로 일본 여자들이 이렇게 반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뭐 돈 때문에 까일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영상을 보고서는 크게 아마 반응이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서는 그럼 나 정도면은 일본 여자를 만나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반대로 좀 약간 뭐랄까 큰 기대를 했었는데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그냥 하나의 참고하라고 이제 기준선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나이가 20대 한 뭐 중후반이에요. 근데 연봉이 4,800이야. 이런 사람이랑 그 다음에 내 나이가 뭐 39, 40이야. 근데 연봉이 5,100이야. 그러면 나는 5천이 넘었으니까 가능성이 높은 거고 나는 5천이 안 되니까 가능성이 낮은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20대 때 연봉 4,800인 게 나이 39, 40에서 5,100인 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를 높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연봉 5천만 원이 넘냐 안 넘냐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기준점으로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연봉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현실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은 이제 저한테 뭐 문의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대부분이 남자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그 경제 상황이 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결혼을 하면은 본인이 이제 일본에 와서 살 수 있는 환경보다는 이제 여성분이 한국에 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 이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일본 여자가 뭘 믿고 이제 한국을 가겠어요. 그 남자의 뭐 외모도 좋고 성격도 좋지만 경제 상황이 안정이 돼 있지 않다 그러면은 솔직히 결혼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여성분이 결혼을 해서 한국을 갔을 때 뭐 나중에는 뭐 두 분이 이제 뭐 맞벌이도 하고 가정 경제에 그 여성분이 좀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일단 뭐 최소한 한국어도 어느 정도 익히고 한국 상황에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 여성분이 한국에서 경제활동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무래도 이제 남자분의 이제 서포트도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최소한의 그 두 분이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 경제력은 남성분이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어지기도 쉽지가 않고,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생활이 계속 지속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일 커플들이 이제 많이 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 때문도 크거든요. 좀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는데 남성의 그 경제력으로 인해서 뭐 일본 여성분이랑 이어질 확률도 높고, 또 반대로 헤어질 확률도 높다 라는 걸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결론은 내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최소한 돈 때문에 일본 여자한테 까일 일은 없다. 내 연봉이 1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돈 가지고 일본 여자들한테 어쨌든 간에 어필이 가능하다. 근데 아무리 1억을 넘게 벌고 뭐 2억을 넘게 벌어도 제가 볼 때 얼굴이 못생기면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우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 찍는 거는 뭐 도움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셨으면 하는 영상을 찍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본 여자를 만나는 이제 여러 가지 루트 중에 하나가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만남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이렇게 만남 앱을 이용할 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구독자 한 분이 후쿠오카에 이제 여행을 오셨었어요. 혼자 이제 그냥 여행 겸해서 이제 오신 건데, 후쿠오카 여행을 와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관광도 하고 다 좋았어. 그리고 저녁에 호텔에 돌아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혼자 와서 이제 좀 심심하다 보니까 만남 어플을 깔았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기 반경 뭐 몇 미터에 뭐 누가 있습니다. 뭐 이런 그 만남 어플 있잖아요, 남녀. 그래서 그걸 깔아가지고 후쿠오카에 있는 이제 여성분이랑 이제 매칭이 된 거야. 근데 여성분이 뭐 외모도 괜찮고 또 이제 또 한국에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성분이 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한국에 또 관심도 있다 보니까 번역기 써가면서 대화를 했더니 뭐 말도 잘 통하더래. 그래서 이제 남성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여성분은 이제 만나고 싶어진 거지.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남자친구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결혼을 한 게 아닐까 해가지고 살짝 떠봤대요. 떠봤더니 뭐 남자친구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결혼도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이 남성분이 이 여성분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뭐 다음날 식사하지 않겠냐고 먼저 제안을 했고, 여자도 좋다고 해가지고 다음날 이제 밥을 먹기로 한 거예요. 그 여자분한테 먹고 싶은 거 뭐 있냐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야끼니쿠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럼 잘 아는 이제 야끼니쿠 집 있으면 이제 예약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여성분이 예약을 하고 그 다음날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남성분이 조금 더 먼저 일찍 도착을 했고, 이제 일본 많이 이제 그 가보신 분들은 알 텐데 미다지 문으로 해가지고 그 방처럼 돼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실에 먼저 남성분이 도착해갖고 이제 그 여성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드르륵 하고서 이제 여성분이 도착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딱 들어왔는데 그냥 어제 어플에서 봤던 것처럼
실물도 너무 예뻤어. 그래서 남성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여성분 뒤에 어떤 꼬마애가 하나 있었대. 뭐지 하고 딱 봤더니 같이 온 애야. 같이 온 애. 한 뭐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갔을까 말까 해 보이는 남자애가 하나 그 여성분이랑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성분은 뭐지 이 시츄에이션은 하면서 이제 여자한테 물어봤더니 아들이래. 아들. 저는 황당하잖아요. 아니 거기를 아들이랑 같이 온 거야. 그래서 남자가 존나 개뻥이 찌는데, 따지고 보면은 근데 이 여성분이 거짓말을 한 건 없어요. 뭐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뭐 애가 있냐고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랑 같이 왔대.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일본에는 의외로 진짜 그 싱글맘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이분이 딱 그런 싱글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니 애까지 데리고 왔는데 너 싱글맘이니까 꺼져 이럴 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날은 그 여자분이랑 그 아들까지 그냥 이 사람이 야끼니쿠를 사줬어. 야끼니쿠를. 그래서 그냥 그 여자랑 그 아들은 야끼니쿠 열심히 먹고 돌아갔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남성분은 그날 그 아이의 야끼니쿠 아빠가 되어준 거야. 그래서 뭐 남성분 입장에서는 뭐 좀 약간 황당하고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남성분이 이게 당했던 것 같아요. 당했던 거. 왜냐하면은 그 여성분도 분명히 이 한국 남자가 자기한테 왜 말을 걸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날 같이 식사하자고 했던 의미가 뭐였는지 몰랐을 리가 없어요. 몰랐을 리가 없는데 자기 애 있다는 소리를 먼저 절대 안 하고 그 자리에 심지어 애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외식이 하고 싶었던 거야. 외식이.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야끼니쿠 먹고 싶어 이러면은 알아서 좀만 기다려봐 한 다음에 이게 어플을 켜가지고 바로 야끼니쿠 아빠를 구한 거지. 오늘은 이렇게 야끼니쿠를 얻어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엄마 나 스시 먹고 싶어 이러면은 또 어플을 켜가지고 또 다른 이제 한국인 스시 아빠를 찾아주는 거지. 오늘은 이 아저씨가 너의 스시 아빠야 이러면서 이제 스시 사주는 거고, 다음에는 또 이제 또 모츠나베 아빠를 또 구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여성분이 아마 이게 처음이 아니고 아마 몇 번씩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 애를 데리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플로 해가지고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결혼까지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에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자가 직접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남자인데 이 여자인 척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금전을 요구하거나 그런 사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플을 하고 이런 건 좋은데 되게 주의를 하셔야 돼요. 특히 아니 이쁜 여자가 나를 만나주겠다 이럴 때는 이제 무조건 여러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쁜 여자는 여러분들을 그냥 만나주질 않아요. 일단 먼저 의심부터 한번 하시고 확인할 거 다 확인한 다음에 그 여성분을 만나셔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다음번에는 여러분이 그 아이의 야끼니쿠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구독자분이시지만 후쿠오카까지 가가지고 어떤 이름 모를 일본 남자아이의 야끼니쿠 아빠가 되신 분의 그 사연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부디 이런 일이 없으시길 바라고, 오늘 내용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상우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주제, 일본 여성들은 이제 한국 남성들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할까?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한국으로 이주해서 살고 싶어 할까?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요즘 이게 SNS나 이게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일본 여자들에 대한 게 영상이 되게 핫하잖아요. 특히 이제 뭐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에 대한 게 주제들이 상당히 이제 영상들이 많은데, 거기 보면은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를 되게 좋아한다. 이 한국 남자들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또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컨텐츠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제 입장에서야 저도 이제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를 이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이런 컨텐츠들이 많아져가지고 저한테 나쁠 건 없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컨텐츠들이 다 거짓말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저는 이제 과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업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일본 여성들을 많이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막 한국 남자랑만 결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또 막 한국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여성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있기야 어딘가 있겠지. 일본 전역에 뭐 없을 리는 없는데, 일본 전역에 이제 있는 그 소수의 여성들을 이제 만날 확률도 되게 적고, 사실 뭐 되게 유의미한 숫자라고 말할 정도는 전 없다고 거의 확신을 하거든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되게 실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실망을 하기보다는 이 접근법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을 해가지고 한국 남자랑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일본 여자들은 많지는 않지만, 대신에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본 여자들은 일본에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 중에서도 뭐 어학에 관심 있고, 그 다음 이제 외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일본 여자들 중에도 뭐 해외로 뭐 유학을 갔다 와본 사람들도 많고, 워홀 갔다 와본 사람들도 많고, 또 이제 약간 좀 성격이 외향적이신 분들은 뭐 결혼 상대로서 일본 남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은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일본 여자들은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대신에 외국인이랑 결혼해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일본 여자들은 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접근 방법을 내가 한국 남자니까 한국 남자랑 만나고 싶어하는 일본 여자를 찾으려고 하면 정말 별로 없지만, 이 외국인도 상관없다는 일본 여자들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접근 방법을 좀 바꿔서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거주지로서의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솔직히 일본 여자들 중에 한국을 이제 거주지로서 살고 싶어하는 일본 여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일본 여자들은 한국에 살기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국민 입장에서 이제 일본 여자 자국민 입장에서 일본은 이제 거주지의 매력도 10이라고 놓고 보면은 한국은 한 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8.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한테 있어서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행을 가기엔 되게 좋은 나라. 일본 여자들 중에 한국 여행 갈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싫다는 여자는 정말 별로 없을 거예요. 한국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뭐 한국 여행은 되게 즐거운 이미지야. 음식도 맛있고, 그 다음에 뭐 미용 관광, 화장품이나 이런 마스크팩, 이런 것들도 싸고 질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되게 일본 여자들이 여행은 가고 싶어 하는데, 사실 사는 거는 솔직히 좀 일본 여자들이 좀 싫다기보다는 조금 약간 좀 걱정이 많이 앞서요. 어떤 점이 그렇게 걱정이 되냐?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은 이게 추운 이미지가 있어요. 추운. 뭐 홋카이도 살고 이런 사람들은 크게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일본 대부분의 지역들은 한국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큐슈도 마찬가지고, 뭐 도쿄나 뭐 오사카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겨울보다 일본의 겨울이 훨씬 따뜻하기 때문에 이 뭐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추위를 일본 사람들은 좀 걱정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끔씩 뭐 북한이 미사일 날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세 번째로 이게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정권에 따라 가지고 한국에서는 이제 반일 분위기가 좀 심해지기도 하니까 좀 그런 것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뭐 근본적인 것들 외에도 아무래도 이제 일본 여자 입장에서는 뭐 일본에 있으면은 가족들도 가깝게 있고 또 친구들도 가깝게 있고, 뭐 그런 걸 다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여자 입장에서는 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10으로 놓고 봤을 때 한국은 뭐 8 정도, 가서 살고 싶지 않은 건 아닌데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본 여자를 만날 때 나랑 결혼하면은 무조건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열이면 열다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뭐 심각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둘의 관계에 집중을 하시고, 교제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뭐 나도 이제 일본에 오겠지만 뭐 여자친구도 한국에 뭐 오거나 이럴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돼요. 왜냐면은 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일본 사람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일본보다 도시화가 훨씬 늦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들이 일본보다 신식이에요. 신식. 그렇기 때문에 뭐 도로도 넓고, 그 다음에 뭐 한국에는 이 웬만한 이제 요새 좀 중신축 아파트들, 뭐 20년 안 된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사실 일본의 웬만한 건물들보다 더 깨끗하고 쾌적하기 때문에 사실 일본 여자들도 한국에 와 보면은 여기가 뭐 그렇게 살기 나쁘지 않겠다, 그런 인상들은 대부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정말로 너무 낙후되거나 아니면 진짜 시골이 아닌 다음에는 일본 여성들이 뭐 한국에 뭐 여행이나 한번 놀러 와 보면은 대부분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국 정도면은 가서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주 지역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일본 여자들 입장에서는 뭐 한국에 이제 도시 들어본 지역이 대부분 서울은 알고 있고, 그 다음으로 뭐 부산, 뭐 이 정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제주도는 이제 여행지로서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뭐 서울, 부산 제외하면은 대부분에 대한 지역에 인지도가 없어요.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저한테 많이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 내가 뭐 지방 살고 있다, 어디 뭐 청주를 살고 있고, 뭐 마산을 살고 있고, 이런데 내가 일본 여자랑 결혼하려고 할 때 일본 여자가 올까요?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뭐 서울, 부산 정도 되는 인지도가 아닌 다음에는 애초에 한국에 오는 것 자체에 거기에 이제 약간 조금 걱정을 가지고 있고 이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한국의 어느 지역은 좋고 한국의 어느 지역은 살기 싫고 이런 개념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사는 지역이 정말 되게 시골이다, 그러면은 뭐 시골도 요새 보면 이제 신도시화 된 곳들 있잖아요. 그런 데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로 진짜 깡 시골이다, 이러면 일본 여자들이 와서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그게 아닌 다음에는 사는 지역 자체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이 다 맞춰진다고 하더라도 보통 일본 여자들이 한국에 와서 살지 않는 이유는 사실 경제적인 부분도 큽니다. 경제적인 부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일본 여자도 본인이 일본에서 뭐 버는 수익이 많지가 않아, 그리고 직업적으로 안정되어 있지가 않아. 그럴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는 것에 큰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
여성이 돈을 잘 벌어. 예를 들어 뭐 이제 한국 남성이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뭐 연봉이 7, 8천 된다. 그럼 상당히 괜찮은 직장이잖아요. 근데 일본 여자도 본인이 일본에서 돈을 되게 잘 벌어.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이 한 500만 원 된다. 이러면은 사실 뭐 그 남자가 좋고 싫고를 떠나가지고 일본을 떠날 확률이 되게 적습니다. 근데 반대로 일본 여자 입장에서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직장, 알바하고 있어. 한 달에 버는 돈이 20만 원 이하야. 그렇다면은 그냥 그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본 여자는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이제 나는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들은 그래도 꽤 있으니까 그런 여자들을 한번 결혼 상대로서 잘 생각해보자. 그리고 일본 여자들한테 있어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행지로서는 상당히 좋은 나라지만 거주지로서는 좀 일본보다 불안하게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런 여자들조차도 한국을 몇 번 와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랑 좀 가깝기도 하고 환경도 비슷하고 의외로 괜찮기 때문에 한국도 살만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 지역에 있어서는 뭐 서울이나 뭐 부산 같은 이제 일본인들한테 유명한 지역이 아닌 다음에는 크게 뭐 인지도에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낙후된 지역이나 아니면 시골이 아닌다면 큰 상관이 없다.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우상입니다. 제가 정말 다양한 연령대 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뭐 젊은 분들은 뭐 20대 한 초중반부터 그리고 제가 이제 60대 분들과도 상담을 한 적들이 뭐 종종 있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일단 먼저 그거부터 물어봐요. 내 나이가 50살인데 60살인데 내 나이에도 일본 여자를 만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뭐 내 나이가 50이어도 그리고 60이어도 일본 여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본 여자를 만날 수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자기 나이에 맞는 일본 여자를 만나면 돼요. 내 나이가 50이면은 50에 가까운 여자, 뭐 47, 48 정도 되는 일본 여자를 만나면 되는 거고 내 나이가 60이면은 57, 뭐 58 정도 되는 일본 여자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나이에 맞는 일본 여자를 찾으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자기 나이는 50살이고 60살이지만 상대방 나이는 최소 자기보다 10살 이상 어린 여자들을 원하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보통 차를 비유로 해가지고 설명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차 살 돈이 없다, 차 살 돈이 없다. 근데 실제로는 솔직히 정말로 차 살 돈이 없어가지고 차를 못 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면은 차라는 게 뭐 다 뭐 1억, 2억 하는 뭐 억대 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싼 차들은 뭐 100만 원, 200만 원에도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 차를 사기가 싫잖아요. 좀 남들 눈도 의식을 하고 보장도 안 날 것 같고 성능도 좋고 그런 차를 찾다 보니까 정말 200만 원짜리 차 뭐 타는 거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쪽팔려서 사기가 싫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본인 나이에 맞는 여성분들을 찾으면은 뭐 한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자기 나이 생각 안 하고 자기보다 훨씬 어리고 이쁜 여자를 만나려고 하니까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자기 나이에 맞는 일본 여자를 만나겠다라고 하면은 뭐 100%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다만 뭐 내 나이가 한 50 정도 됐는데 나는 나이 안 따져요. 이렇게 얘기해놓고서는 그래도 저는 뭐 2세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세를 가질 정도만 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뭐 욕심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50살 남자 그 다음에 가임기 여성. 가임기 여성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아무리 나이를 많이 잡아도 30대 중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0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벌써 여기서 이 50살 남자와 그 30대 중후반 여자의 나이 차이는 띠동갑 이상이 됩니다. 이걸 과연 우리가 욕심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입장을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자기보다 띠동갑 위의 여자 절대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서는 본인은 뭐 그냥 가임기 여성이면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건 뭐 50살도 50살 나름이니까, 뭐 정말 관리 잘 하시고, 정말 그 동안으로 보이시고, 능력 있는 50대면은 충분히 30대도 만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50대 남성이 좀 괜찮은 30대 가임기 여성을 만나는 거는,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도 본의 아니게 좀 이게 팩트 폭행 영상이 되었는데 뭐 현실이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좀 더 꾸며서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뭐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고 그럼 또 다음 영상 재밌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